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지식의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당연히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이 바로 이 파란 행성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떠세요? 자, 상상 속 타임머신을 타고 44억 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시절 지구는 아직 불타는 용암 덩어리였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화성은 상황이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지구보다 훨씬 먼저 식어서 강이랑 바다가 흐르는 행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억 년이나 먼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상상만은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바로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서 엄청난 단서를 찾아냈거든요. 수십억 년 전의 강바닥이었을 곳에서 생명의 재료인 유기 분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쩌면 고대 화성 미생물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환경만 딱 놓고 보면 화성이 지구보다 생명체가 살기에 훨씬 더 좋은 스타팅 포인트였던 셈이죠. 자, 그럼 만약 화성에 생명이 있었다면 대체 어떻게 지구까지 왔을까요? 바로 거대한 소행성 충돌입니다. 쾅 하고 부딪히면서 화성의 돌멩이들이 우주로 막 튕겨 나갔고 그 돌멩이 택배를 타고 우리 조상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범종설, 영어로는 판스파르미아 이론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주를 떠다닌다는 가설인데요. 근데 이 여행이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우주 스케일의 오징어 게임, 궁극의 생존 챌린지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3단계 여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과정을 버텨내야만 이 이론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대체 어떤 과정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관문,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로 뻥 하고 튕겨나가는 그 충격을 버텨야 하고요. 두 번째는 수백만 년 동안 진짜 춥고 방사선이 막 쏟아지는 그 텅 빈 우주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활활 불타는 그 마찰열까지 견뎌야 한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지구에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작은 슈퍼 히어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도전자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히어로는 바로 물곰, 완보동물입니다. 이 친구는 디스업이라는 자기만의 특수 단백질로 DNA 주위에 보호막을 쫙 쳐요. 덕분에 아무 장비 없이 우주에 그냥 던져놔도 열을 넘게 살아남았어요. 정말 미쳤죠? 하지만 방사선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라는 박테리아요. 인간이 맞으면 직사하는 방사선 양의 무려 1000배를 쬐어도 멀쩡해요. 얘의 초능력이 뭐냐면 방사선 때문에 산산조각 난 자기 DNA를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다시 조립해버려요. 이건 거의 울버린급 재생력이죠. 진짜 경이롭습니다. 근데 만약 이 험난한 여정에서 결국 죽는다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크로 범종설이라는 일종의 플랜 B인데요. 설령 미생물이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그 사체에 담긴 DNA 조각 같은 생명의 재료들이 지구에 쏟아져 내려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볼까요? 이건 단순히 화성에서 지구로 오는 일방통행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태양계 전체가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였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활발했냐면요. 화성에서 수십억 톤의 암석이 지구로 날아왔고 반대로 지구의 암석 수천만 개가 화성으로 갔어요. 심지어 금성이나 저 멀리 목성, 토성의 달까지도 지구의 파편이 날아갔을 거라고 해요. 태양계 전체가 거대한 운석 고속도로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스케일을 아예 차원을 다르게 키워보겠습니다. 행성을 넘어서 아예 별과 별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과연 가능했을까요? 화성까지는 길어야 몇 년이면 가지만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별까지 가려면 무려 수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쯤 되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별들이 태어나는 방식에 있어요.
대부분의 별은 항성 요람이라는 아주 붐비는 곳에서 같이 태어나거든요. 이때는 별들 사이 거리가 지금처럼 몇 광년씩 떨어진 게 아니라 고작 몇 달, 몇 주 거리로 아주 가까웠어요.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이 이웃사촌 시절에 무려 2천억 개의 지구 암석이 다른 별을 향해 날아갔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SF 영화 같은 상상이 펼쳐집니다. 내부에 따뜻한 바다를 품고 우주를 떠다니는 떠돌이 행성이 생명의 방주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명체 스스로가 살아있는 우주선이 돼서 여행했을 수도 있죠. 심지어 어떤 초고등 문명이 의도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우주에 뿌리고 다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상상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이 모든 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지구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가 외계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생명체가 사실은 우리 아주 먼 친척, 그러니까 우주적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생각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은 필수.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화성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